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선순위 Q를 배워보려고 해요. 뭔가 시작 전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깊게 고민을 했는데 딱히 할 말이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선순위 Q는 구현이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서 원래 하던 대로 구현을 같이 해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선순위 Q가 뭔지를 알아보면 저희가 Q는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Q는 마치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하는 줄과 같이 원소가 추가되는 곳과 원소가 제거되는 곳의 위치가 반대여서 먼저 추가된 원소가 먼저 나오는 자료 구조예요. 반면 우선순위 Q는 팝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원소가 나오는 Q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말에 펑펑 놀다가 일요일 밤부터 급하게 숙제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숙제를 Q에 쌓아뒀다가 마감 시간이 가장 임박한 것부터 하나씩 쳐내야겠죠. 이럴 때 우선순위 Q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 Q는 원소의 추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원소의 확인,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원소의 제거, 이 세 개 기능을 제공해요. 그리고 그냥 배열로 쉽게 구현하면 세 연산의 시간 복잡도가 각각 O1, ON, ON이 되겠지만 힙이라는 이름의 구조를 이용하면 세 연산을 O 로그 N, O1, O 로그 N에 처리할 수 있어요. 과연 힙이 무엇이길래 저 연산들을 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건지 같이 살펴볼게요. 힙은 이진 트리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진 트리는 앞 단어에서 언급했듯 각 정점의 자식이 최대 2개인 트리를 의미하고 힙은 이진 검색 트리와는 달라요. 은근히 이진 검색 트리와 힙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둘은 이진 트리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이고 다른 자료 구조란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힙을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찾는 목적으로 쓸 수 있고 최대값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힙을 최대 힙, 최소값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힙을 최소 힙이라고 해요. 지금 이 그림이 최소입의 예시인데 최소입에서는 부모가 자식보다 작아야 하고 최대입에서는 부모가 자식보다 커야 해요. 예를 들어 2의 자식은 4와 9인데 둘 다 2보다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배치를 하면 자연스럽게 루트에 있는 값이 가장 작은 값이 돼요. 만약 최대 힙이었다면 루트가 가장 큰 값이 됐겠죠. 그리고 힙에서는 삽입하는 순서가 이 그림과 같아요. 높이가 같은 곳부터 높이가 같은 정점인 경우에는 왼쪽부터 채워나가요. 이런 방식으로 채우니 이진 검색 트리와는 다르게 힙은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고 늘 균형이 잘 맞는 이진 트리가 되겠죠. 힙이 뭔지는 알았으니 이제 각 연산들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볼게요. 먼저 원소의 삽입부터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35를 삽입하면 35는 그냥 바로 루트예요. 다음으로 55를 삽입하면 일단 앞에서 본 것처럼 삽입하는 순서상 원래 와야 하는 위치에 둬요. 그리고 35는 55보다 작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보다 작아야 한다는 성질을 잘 만족해요. 다음으로 15를 삽입하면 좀 재밌어져요. 일단 15를 다음 위치에 넣긴 했는데 35와 15에서 최소입의 조건이 위배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법은 아주 간단한데 그냥 둘의 자리를 바꾸면 끝이에요. 이렇게 15의 삽입을 잘 처리했어요. 다음으로 8을 삽입해 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소입의 조건이 위배되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해요. 당할 것 없이 먼저 8과 55의 자리를 변경해요. 이렇게 하면 8과 55 사이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제는 8과 15가 말썽이에요. 자연스럽게 이 둘의 자리도 바꾸면 삽입이 잘 끝나요. 마지막으로 32를 삽입해보면 이번에는 문제가 안 생겨서 그대로 끝나요.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매번 삽입을 할 때마다 아무리 비교를 많이 해도 최대 높이만큼만 올라가면서 자리를 바꿔주면 끝나고 힙의 구조상 균형 트리이기 때문에 삽입의 시간 복잡도는 O 로그 n이에요. 삽입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최소값을 하기는 더 간단하죠. 그냥 루트에 적힌 값이 최소값이에요. 단 주의하셔야 하는 게 최소입에서는 최소값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10번째로 작은 값을 확인이라던가 최대값을 확인은 모든 원소를 다 보는 게 아닌 한 불가능해요. 반대로 최대입이었다면 루트에 최대값이 적혀있으니 최대값의 확인은 가능하지만 10번째로 큰 값의 확인이라던가 최소값의 확인은 마찬가지로 불가능해요. 이 점 또한 이진 검색 트리와 힙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최소값을 지우는 연산인데 여기서 최소값인 루트 8을 지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지웠다가는 트리 구조가 깨질 테니 뭔가 방법을 생각해야 해요. 그 방법은 뭐냐면 트리 구조상에서 가장 마지막 위치인 52와 8의 자리를 바꾸고 8을 제거해요. 그러면 일단 어찌됐든 8의 자식이 없으니까 트리의 구조는 잘 유지가 돼요. 그런데 52가 루트로 오면 부모가 자식보다 작다는 조건이 다 꼬였잖아요.
원래 52가 12보다도 작고 13보다 작아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뭔가 조치가 필요해요. 삽입에서 처리한 거랑 비슷하게 내부적으로 자리를 바꿔서 해결을 하고 싶은데 셋 중에 가장 작은 원소가 부모로 가야 하는 건 좀 당연해 보여요. 그래서 셋 중에 최소값인 12가 부모로 가야 하고 12와 50의 자리를 바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52, 16, 16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또 비슷한 논리 흐름으로 16을 52의 자리로 올려야 해요. 이렇게 둘의 값이 같을 때에는 둘 중 어느 것을 올리더라도 문제가 없겠죠? 오른쪽에 있던 16과 값을 바꿨고 52, 30, 22에서 또 최소 힙의 성질이 위배됐네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잘 아시겠죠? 52와 22의 자리를 바꿔주면 끝나요. 이렇게 1단 트리 구조상에서 가장 마지막 위치인 값과 루트를 바꿔서 루트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이후 힙의 성질이 잘 만족될 수 있게 내부적으로 위치를 바꾸는 방식으로 삭제를 구현할 수 있어요. 이해를 잘 했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삭제를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직접 손으로 해보시고 결과가 저랑 같은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먼저 트리 구조상에서 가장 마지막 위치인 24와 12의 자리를 바꿔요. 그 다음으로 24, 16, 13에서 최소 힙의 성질이 위배됐기 때문에 13과 24의 자리를 바꿔줘요. 그 다음으로는 24, 21, 23에서 최소 힙의 성질이 위배됐기 때문에 21과 24의 자리를 바꿔줘요. 24가 내려간 후 24, 31, 25에서는 최소 힙의 성질이 잘 맞아요. 이렇게 되면 더 내려갈 필요 없이 과정을 여기서 종료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한 방법을 바탕으로 구현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진트리 구조를 어떻게 코드로 표현해야 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일반적인 이진트리 구조를 코드로 표현하는 방법은 나중에 트리 단원에서 배울 거긴 한데 지금 이 힙에 한해서는 각 원소를 배열로 대응시켜 다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조금 와닿을 것 같은데 힙에서 삽입하는 위치의 순서가 8, 12, 20, 16, 14, 21, 17, 27이잖아요. 이 순서대로 번호를 1, 2, 3, 4, 5, 6, 7 이렇게 붙여서 배열해 넣어요. 사실 0번지부터 넣어도 크게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1번지부터 넣었어요. 이렇게 넣으면 X번지의 왼쪽 오른쪽 자식은 각각 2X, 2X 더하기 1번지고 X번지의 부모는 X 나누기 2번지예요. 예를 들어 3번지인 20의 부모는 3 나누기 2는 1번지인 8이고 왼쪽과 오른쪽 자식은 각각 2 곱하기 3은 6번지인 21과 2 곱하기 3 더하기 1은 7번지인 27이에요. 여기서 돌발 퀴즈를 하나 내보자면 앞단원에서 배운 이진검색 트리도 이렇게 배열 하나의 표현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그냥 비슷하게 번호를 붙여서 배열에 쓰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이진검색 트리는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배열로 나타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임의의 이진 검색 트리를 그리고 그걸 직접 손으로 배열로 표현했을 때 뭔가 조금 어색한 점이 있나? 그 어색한 점을 극대화하는 이진 검색 트리 구조가 있나? 또 과연 어찌저찌 배열로 나타냈다고 쳤을 때 이진 검색 트리에서 각종 연산을 수행한다면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걸 고민해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지금 제가 바로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또 제가 지금 이 강의 내에서 답을 바로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당장 답이 잘 안 떠오르더라도 깊게 고민을 해보면 답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전혀 감이 안 오면 아마 블로그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에 누군가는 답을 써놓을 테니 그걸 참고해보세요. 앞에서 소개한 배열을 바탕으로 삽입, 최소값 확인, 최소값 삭제를 제공하는 최소 힙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게 막 어려울 것 같진 않으니 자신감을 가지시고 제가 스켈레톤 코드를 드릴 테니 안에 내용을 채워보세요. 그리고 마침 BOJ1927번 최소입 문제가 대놓고 최소입을 구현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여서 내용을 채워넣은 후에는 저 문제에 제출을 해서 제대로 짰는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어요. 코드에서 푸시 함수는 값을 넣는 함수, 탑 함수는 최소값을 반환하는 함수, 팝 함수는 최소값을 제거하는 함수예요. 작성을 다 한 후에는 테스트 함수로 간단하게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조금 막막할 수 있겠지만 말했다시피 먼저 X번지의 부모는 X 나누기 2번지고 왼쪽과 오른쪽의 자식은 각각 2X, 2X 더하기 1번지라는 걸 참고하면 삽입과 삭제해서 저희가 본 그 상황을 구현할 수 있어요. 푸시는 먼저 SG, 사이즈를 참고하면 어디에 값을 넣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이후 대소관계에 따라 값을 적절하게 바꿔주면 되겠죠? 팝은 그냥 너무 간단하고 팝은 마지막 위치인 SG번지의 값을 1번지에 우선 넣고 마찬가지로 대소관계를 잘 따지면서 필요에 따라 값을 자식으로 내리면 돼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코드가 바로 나오니 코드를 보기 전에 먼저 직접 한번 시도해보세요. 먼저 푸시 함수부터 볼게요.
현재 힙에 SG계 원소가 들어있으니 힙 SG 더하기 1에 X를 넣고 SG를 1 증가시켜야 하는데 그걸 두 번째 줄처럼 썼어요. 일단 자리에 넣은 후에는 계속 부모로 올라가면서 값을 잘 바꿔주면 돼요. 크게 코드에서 이해가 안 될 부분은 없어 보여서 넘어갈게요. 탑 함수는 더 날먹인데 그냥 루트가 1번이니까 힙 1을 반환하면 끝이죠. 마지막으로 이 팝 함수는 사실 처음 구현하면 조금 이것보다 비효율적인 형태로 구현을 하기가 쉬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힙 1에 힙 사이즈를 넣고 사이즈를 1 감소시키면 알아서 루트의 재번은 처리가 되고 이후 최소 힙의 성질을 잘 만족할 수 있게 대소 관계에 따라 값을 잘 바꿔야 해요. 실제 구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점 몇 개를 보면 먼저 현재 보고 있는 인덱스가 이미 리프에 도달했는지를 꼭 확인해서 리프에 도달했다면 중단해야 해요. 그건 다섯 번째 줄의 코드와 같이 왼쪽 자식이 사이즈보다 큰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프가 아니라면 왼쪽 자식은 항상 있겠지만 오른쪽 자식은 없을 수도 있어요. 제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일단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 중에서 작은 값을 min 언더바 child에 담고 그 값이 idx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어요. 그리고 이때 오른쪽 자식이 없는 경우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여덟 번째 줄과 같이 rc가 사이즈보다 작은지 이거를 먼저 검사했어요. 아마 직접 짰다면 제가 말한 저 조심해야 하는 점을 놓쳐서 런타임 에러가 나오나 왼쪽 자식이 오른쪽 자식보다 작을 때 오른쪽 자식이 왼쪽 자식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막 조건문을 써가지고 코드가 조금 길어지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혹시 완성을 해내셨다면 스스로에게 좀 뿌듯함을 느끼시고 제 코드를 참고해서 좋은 점을 흡수해 가세요. 새 함수를 모아놓은 코드는 heap underbar test underbar ans.cpp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예상하셨겠지만 STL에 우선순위 큐가 있어서 사실 우린 그냥 이걸 쓰면 되긴 해요. 애초에 직접 힙을 구현할 때 STL에 있는 멤버 함수 이름에 맞춰서 push, pop, top 등을 이름을 그대로 썼고 또 STL 큐와 멤버 함수 이름이 같기도 해서 금방 친숙해질 거예요. 단 priority queue를 그냥 선언하면 기본적으로 최대 힙이에요. 만약 최소 힙이 필요하다면 여섯 번째 줄과 같이 선언을 해야 해요. 보면 진짜 안 친숙하죠. 두 번째 인자로는 벡터 인트를 줘야 하고 세 번째 인자로는 펑셔널 헤더에 정의되어 있는 greater라는 함수를 넘겨줘야 해요. 두 번째 인자에 대한 설명 생략하고 세 번째 인자에 대한 설명만 간략하게 해볼게요. 조금 많이 이전 내용이라 가물가물할 수도 있지만 0x 0f 강에서 비교함수를 만들어 정렬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다뤘었잖아요. 그리고 STL 중에서 수의 대소관계가 필요한 set, multiset, map, priority queue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교함수를 인자로 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priority queue는 최대 힙인데 greater int를 인자로 주면 대소관계가 뒤집혀서 최소 힙으로 쓸 수 있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하면 아예 다른 비교함수를 넘겨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번 강의의 내용을 보다가 혹시 이런 의문이 든 분 없을까요? 아니 지금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빼고 원소 추가하고 이런 건 셋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시간 복잡도도 어차피 O 로그 n으로 다 똑같죠? 그러면 셋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훨씬 더 많은데 그냥 셋을 쓰면 되지 굳이 priority queue를 써야 할 상황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하면 깔끔할까요? 일단 맞는 말이에요. 비고의 관점에서 시간 복잡도가 똑같고 셋의 기능이 더 다양하죠. 맞는 말인데 priority queue는 set보다 수행 속도가 빠르고 공간도 적게 차지해요. set은 전 단원에서도 언급했지만 새 정점을 동적 할당하거나 정점을 제거하고 불균형이 발생할 때 그것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O log n이라도 꽤 시간을 많이 차지해요. 반면 priority queue는 트리 자체가 불균형이 없고 딱 무조건 log n만큼 비교하면서 자리를 바꾸면 끝이라 훨씬 빨라요. 같은 연산할 때 set과 priority queue는 속도가 한 2배에서 4배 정도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간을 차지하는 정도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priority queue에서 제공하는 연산들만 필요할 경우에는 set을 쓰는 것보다 priority queue를 쓰는 게 좋겠죠. 이제 연습 문제만 남았네요. 먼저 BOJ116286번 절대값 힙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보면 그냥 사실 대놓고 힙을 쓰라는 문제이고 직접 구현한 힙을 이용해도 되지만 그냥 STL을 써볼게요. 이 비교함수가 좀 오랜만에 등장을 했으니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비교함수 이름을 compare라고 할 때 compare 앞에 위치해야 하는 원소, 뒤에 위치해야 하는 원소는 true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STL priority queue는 최대 힙, 즉 가장 뒤에 원소를 높은 우선순위로 두는 STL이기 때문에 compare 함수를 잘 설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절대값 힙에 값이 여러 개가 있다면 마이너스 1이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값이잖아요. 그러면 compare 다른 값, 마이너스 1은 true가 되도록 compare를 잘 짜야 해요. 그리고 compare a, a는 꼭 false여야 해요. 이게 만족되지 않으면 런타임 에러가 날 수 있어요. 나중에 stl priority queu에다가 비교 함수를 어떻게 둬야 하나 헷갈리기 쉬운데 priority queu가 기본적으로 최대입이란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뭐 다행히 이 문제의 경우는 비교 함수만 잘 채워놓고 나면 그냥 시킨 대로 짜면 끝이라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근데 sort 함수에서는 그냥 외부의 함수 잡고 그 이름을 세 번째 인자로 주면 끝인데 priority queu에서는 조금 다르거든요. 직접 구글에 cpp priority queue custom compare 이렇게 검색해서 해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제 코드를 보고 계속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놀랍게도 지금까지 제가 우선순위 큐에서 임의로 만든 비교함수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한 4년 반쯤 전에 풀었길래 어떤 식으로 풀었나 봤더니 그땐 STL을 안 쓰고 그냥 힙을 직접 구현해서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만들다가 한 건데 priority queu에서 비교함수를 사용할 때는 지금 코드의 네 번째에서 열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해요. 그냥 sort 함수에서 하던 것처럼 그냥 외부의 불 compare를 선언한 후에 priority queue int, vector int, compare pq 이렇게 선언을 하면 오류가 났어요. 그냥 원래 이런 거다. 그냥 외워라. 이런 설명을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 강의 안에서는 CPP 얘기를 좀 많이 건너뛰었다 보니까 이유가 뭔지 더 자세하게 짚고 가긴 힘들 것 같아요. 왜 저런지 정말 궁금해서 난 무조건 이해를 할 거다 하시는 분은 일단 sort는 함수인데 priority queue는 컨테이너인 걸 먼저 인지하신 상태로 한번 공식 레퍼런스 문서를 들여다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용법은 그냥 아쉽지만 원래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좋게 넘어가기로 하고 비교함수를 보면 일단 절대값이 다르면 그냥 앞에 있는 수의 절대값이 뒤의 수보다 크면 true를 반환하면 돼요. 만약 절대값이 같다면 두 수가 다르고 앞이 양수, 뒤가 음수일 때만 true를 반환해야 하니 여덟 번째 줄과 같은 조건이 들어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교함수의 두 인자로 같은 값이 들어가면 반드시 false를 반환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compare -2, -2는 false여야 해요. 이 비교함수의 개념이 생소하면 이거 강의 끝나고 다시 공획수 공F강 정렬 2 단원을 확인해보세요. 비교함수만 잘 정의해두고 나면 그 다음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벡터나 스택이나 셋이나 뭐 그 외 온갖 STL에서 다 그랬었지만 비어있는 탑을 확인한다거나 팝을 한다거나 하면 바로 런타임 에러 직행이기 때문에 21번째 줄처럼 먼저 empty인지 확인하고 empty가 아닐 때만 탑을 출력하고 팝을 해야 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크게 어려울 거 없는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1715번 카드 정렬하기 문제예요. 이 친구도 그리디한 접근이 필요한데 일단 정당성 증명은 버리고 그냥 그럴싸한 방법을 고민해 보실래요? 방법만 떠올린 다음에 제 설명을 확인해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아예 구현까지 직접 해본 후에 제출을 해서 내 풀이가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살짝 야매일 수도 있는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단원이 우선순위 큐니까 뭔가 떠올린 그리디 풀이에서 우선순위 큐가 쓰여야 하는 거겠죠? 풀이를 바로 설명을 드리면 다 합쳐질 때까지 매 순간마다 가장 작은 묶음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걸 반복하면 되거든요. 뭐 진짜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 먼저 합쳐진 애들이 비교를 많이 하게 될 테니 막 그렇게 근본 없는 풀이는 아닌데 왜 진짜 이런 그리디 풀이가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제 생각에 지금 설명할 걸 최소 들어본 분은 여러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이 문제와 연관을 못 짓고 있겠죠. 정보이론이라는 분야에서 되게 유명한 알고리즘과 지금 이 문제가 다 있어요. 허프만 코딩이라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압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압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뭐 zip이나 RAR이나 R 같은 그런 파일들을 압축할 때 이 허프만 코딩이 쓰여요. 그리고 그 허프만 코딩에서 압축을 지금 이 문제 그리디 풀이와 완전 똑같은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허프만 코딩을 꼭 알아야 한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알아두면 쓸데 있을지도 모르는 신비한 잡지식이라고 칠게요. 아무튼 허프만 코딩이 최적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보면 기납법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n은 2면 저희의 방법이 최적인 건 자명하고 n은 k이면 최적이라고 할 때 a는 k 더하기 1에서도 최적임을 보이는 뭐 그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한데 아쉽지만 디테일을 생략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허프만 코딩을 이전에 배운 적이 있다면 이 문제의 그리디 풀이가 그냥 대놓고 허프만 코딩에서의 방법이랑 똑같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고 허프만 코딩을 처음 들어보셨다면 굳이 허프만 코딩을 찾아볼 필요는 없고 뭔가 이렇게 합쳐나갈 때 작은 것부터 처리하는 그리디 풀이가 성립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 풀이대로 구현을 할 건데 매번 작은 원소 두 개를 빼고 걔네 합을 힙에 추가해야 하니까 최소 힙이 필요하겠죠? 구현을 한번 바로 볼게요. 코드를 보면 7번째 줄과 같이 힙을 최소 힙으로 선언을 했고 매 순간마다 최소값 두 개를 뺀 후 둘의 합을 n스에 더하고 또 우선순위 큐에 추가했어요. 사실 이거 답이 int 범위 안에 들어온지 확신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n스의 자료형을 롱롱으로 둬서 제출했었는데 답이 가장 클 경우, 그러니까 카드 묶임이 10만 개이고 값이 전부 1000인 경우로 돌려봤더니 답이 int 범위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n스의 자료형을 int로 고쳤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답의 범위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int로 둬서 푼 분이 계시다면 자료형을 꼭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걸 늘 인지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우선순위 큐가 마무리돼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힙을 이용하면 n개의 원소를 삽입했다가 크기순으로 빼는 방식으로 O n 로그 n의 n개의 원소를 정렬할 수 있어요. 비록 정렬 단원에서는 아직 힙을 배우기 전이라 이 힙 정렬을 소개해드리지 않았지만 힙을 배운 지금은 힙 정렬의 동작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선순위 큐는 엄청 특별한 응용 사례가 있다기보다는 우선순위 큐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곧대로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편하게 가져다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몇 단은 뒤에서 배우게 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 우선순위 큐가 쓰이기 때문에 힙의 동작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STL을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연습을 해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